이번에는 판막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판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판막이란 이제 심장에 있는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심장의 모형을 보시면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오심방, 좌심방, 그 다음에 우심실, 좌심실 이렇게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심장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피를 전신으로 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런 방들 사이에 문이 없으면 피가 한쪽으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피를 한쪽으로 보내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하는 게 판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고요. 이쪽에 있는 게 승모 판막, 요 안쪽에 있는 게 대동맥 판막, 여기 있는 게 폐동맥 판막, 여기 있는 게 삼천 판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유지해서 심장이 이완과 수축을 할 때 혈액이 전신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밸브, 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막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각각마다 질환들도 다양할 것 같아요. 판막 질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판막에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각각마다 2가지 종류의 질환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막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밸브이기 때문에 이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는데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판막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판막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판막이 잘 안 열리면 피가 앞으로 잘 안 나가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그런 증상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판막 폐쇄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리기는 잘 열리는데 이번에는 잘 안 닫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열리니까 혈액이 앞으로 나갔다가 잘 안 닫히니까 다시 뒤로 들어오는 역류가 일어나는 그런 판막 폐쇄 부전증. 그래서 협착증, 폐쇄 부전증 2가지가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판막이 4개가 있기 때문에 8가지의 질환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이면 대동맥 협착증, 대동맥 폐쇄 부전증, 승모판막이면 승모판막 협착증, 승모판막 폐쇄 부전증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판막마다 2개의 질환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어떤 증상을 보일 때 판막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판막 질환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종류의 판막 질환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2가지 종류의 다른 판막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을 뽑으라고 하면 숨이 찬 증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막이 열렸다 닫히면서 혈액이 앞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앞으로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심장에 혈액이 계속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심장 뒤에 있는 폐 쪽으로 그 쌓인 혈액이 이동을 하게 돼서 폐에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일단 처음에는 쉴 때는 증상이 없다가 혈액이 올라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시거나 그때 이제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 판막 질환이 계속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은 쉴 때도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활동을 할 때 숨이 차다가 나중에는 쉴 때도 숨이 찬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판막 질환을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숨이 차는 증상이 제일 흔한 증상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판막 질환은 가슴이 아픈 증상도 있고 또 어떤 판막 질환은 다리가 붓는 증상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꼭 내과 선생님이나 심장내과 선생님을 보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막 질환은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판막 질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판막 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런 뭐 초음파나 CT 같은 기계가 없었을 때는 이제 청진기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심장 소리를 들음으로써 저희가 진단을 했었거든요. 요즘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는 환자분들 청진을 통해서 잡음이 있을 때 어떤 판막 질환인지 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100%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의 기능, 구조, 판막의 형태,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거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한 20분 정도의 그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 삼천 판막, 승모 판막 이 4가지 판막에 좁아져 있는지 아니면 판막이 잘 안 닫히는지 이런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심장 초음파로 이런 판막 질환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판막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판막 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 선생님을 보셔서 초음파를 했는데 판막이 조금 좁아져 있다, 판막이 조금 샌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은 증상이 없으시면은 치료를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저희가 판막 질환을 나눌 때 3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mild, moderate, severe. 제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나 2단계로 판막 질환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또 폐쇄부전증 같은 경우도 1단계, 2단계인 분들인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99% 이상은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로 가셔도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판막 질환이 1단계, 2단계 아니면 3단계 초기거나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보통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원칙이고요. 그럴 때는 심장내과 선생님을 보셔서 1년이나 2년마다 심초음파를 반복함으로써 이 판막 질환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봐서 진행이 빨리 될 때는 치료를 해야 되고, 1단계, 2단계 정도로 유지가 될 때는 저희가 그냥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이 3단계 판막 질환으로 진단이 되시고 그리고 또 증상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그럼 어떤 치료가 있냐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술 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일단 약을 써서 이 판막 질환이 더 심해지는 거를 막는 거고요. 일례로 뭐 판막이 많이 새서 다리가 붓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를 드리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콩팥을 통해서. 그러면 다리 붓는 것도 줄어들고 또 혈액의 볼륨도 줄어들기 때문에 판막이 새는 게 조금 줄어들게 되겠고요. 또 만약에 판막이 많이 좁아져 계신 분들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심장을 조금 천천히 뛰게 해서 판막이 좁아져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뛰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 혈액량을 좀 높이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고 굉장히 판막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많이 새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시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술은 예전에는 저희가 수술로서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제 수술보다는 시술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수술 그러면 가슴을 절제해서 심장을 절제한 다음에 판막을 교체하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요. 판막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시니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이 이제 몸에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생명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런 판막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런 판막을 고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 중에 3단계이고 그리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 시술 치료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